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제 지금 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이냐. 과반 뭐 이야기 나오고 과반해야 된다 나오고 이 과정들이 있고 저는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이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돌풍 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지지율이 좀 덜 나오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응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저는 선거 때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실제로 투표를 하면 비율이 더 현재 여론조사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민주당 단독 과반이냐 아니냐 논쟁은 사실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민주당이 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포함해서 뭐 200석 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 다른 채널도 아니고 채널 A가 보도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물어보니까 민주당 단독 과반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교섭단체 조건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채널 A의 보도는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과 조국이 짜고 친다라는 보도를 하는 거고 그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비리로 보이는 거, 그쵸. 논란거리로 에이. 보이는 거 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은 윤석열 심판의 시발점이 조국 혁신당은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이 없더라도 어차피 윤석열 심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게 더 증폭되는 느낌이 분명히 증폭되고 있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교섭단체 조건이 20석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총선을 이기고 나면 교섭단체 조건을 사실상 10석 정도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교섭단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의석수가 몇 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데 제한을 둔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국민들 선택권에 대해서도 큰 이렇게 제한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석 아래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 이 순간에 녹색정의당 배가 아프겠다 이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있을 때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 기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 논리가 그런 거야. 조국을 비판하지 않으면 조국을 올려치고 빨아주는 거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과정이에요. 그냥. 맞아요. 그럴 때 진영 내에서 아주 극딜하지 마시고요. 몰빵하세요. 당연히 해야지.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감정이 앙금을 남겨두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대선을 위해서 조국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난리가 난 거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끝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또 갈라치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갈라치기에 막 이용당하시지 말고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찍어야 되겠다.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민주당 사람이라 더불어민주연합 무조건 찍을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서도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강요한다고 오는 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강요를 해요? 중국집에 같이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다, 짬뽕 먹는다 가지고 너 이 새끼 짬뽕을 먹어? 중국 음식 먹을지 모르 이러고 싸우면 그거 깝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하는 방식이 차이일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이 총선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 숫자를 좀 나열해 보면은 대략 1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조정이 되다 보면은 그래서 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그 느낌으로 가고 있다. 지금 보니까 와 지금 이게 몇 투표용지. 번까지냐? 39번인가? 40번까지예요. 40번. 이게 지금 비례정당이 맨 위에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있고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센치로 쟀더니 51cm인가 나와. 그래서 그 개표 기록 이걸 못 한대요. 네, 수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쪽에서 좀 뭐 수개표 한 해만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역구 투표는 바로 돌릴 겁니다. 근데 저 비례 투표는 다 수개표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비례 투표는 굉장히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 저 50cm가 넘는 저 긴 거 뭐 끝까지 보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딱 찍으면 되지. 앞에 보이는 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와중에 한나라당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야, 한나라당? 한나라당 있어요. 30 몇 번에 있어요. 저 37번인데요. 우리 동네 걸린 현수막 중에 11번 가가호호 공명선거대안당 이 가나다 순이라 그런 네. 거예요. 가가호호 근데 그 가가가 또 있어 10번에 가가 국민참여신당. 난 이거는 있잖아요. 선관위가 이거 제재를 좀 해야 이제 되는 해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장난하는 돼. 것 야, 같잖아요. 나 정당 만들면 가가.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큰 그림 보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윤석열과 저 소위 수구 보수 세력이잖아요. 친일 수구 보수 세력. 저 사람들을 이 시야에 사라지면 안 돼. 선거의 목적은 그거여야 돼요. 총선 최악 후보. 이게 최근에 지금 그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선정한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가 있습니다. 자 5위.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지. 센스 들을 게 없네. 두구두구두구. 아니야. 또 다시 돌아가면 어떡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미 버린 얼굴이에요, 쟤. 5위. 김기현. 울산 남구을. 밑에 보이시죠? 이유가 있어요. 반개혁 법안 주도, 수도권 집중화, 차별 혐오 발언, 오염수 옹호. 김기현님들, 김기현 사라졌죠. 페이스북으로 사퇴하신 분. 그렇죠. 우리 땅 대표님. 자, 4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4위 태영호입니다. 태영호는 강남에 꿀 빨다가 지금 최악의 험지로 갔다. 서울 구로울 여기에는 부자 감세, 4.3 사건 폄훼, 핵무장, 오염수 우려 폄훼까지. 자, 3위로 가겠습니다. 정진석 충남 공주 부여 청양 4대 강보 해체 저지 이 참사 진실 왜곡 강제동원 굴욕 해법 2020 공천 부적격 다관왕 지금 우리 박수현 후보랑 하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더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자 2위로 가겠습니다. 충북 보은도 옥천 용동 괴산 박덕흠입니다. 아니 언제쯤 박덕흠이 아직도 나와. 지금 의료 민영화 찬성했고요. 오염수 우려 폄훼했고요. 2020 공천 부적격 다관왕이기도 합니다. 야 진짜 박덕흠 너무했다. 박덕흠 저 이해충돌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탈당을 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국가기관의 사업 건설 이런 걸 수주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잖아요. 또 기억하십시오. 얘는 당선 파티했잖아. 즉 당선. 그렇죠. K 가지고. 자, 박덕흠이는 넘사벽이긴 한데요. 저거 험지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무조건 진다고 보고 이런 후보를 이길 날이 와요. 자, 1위로 가겠습니다. 1위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자, 기억들 하세요. 축하합니다. 의료 민영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평 고속도로 사실상 이자가 주범이에요. 그렇죠. 건희한테 갖다 바친 거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고속도로 종점 바꾸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첫 장관 인사청문회가 원희룡이었어요. 빨리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첫 장관부터 낙마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 가장 빨리 장관이 됐던 저자예요. 최근에 원희룡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에 또 뽑히게 됐어요. 자, 원희룡 실제로 계양을에 가면 인기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국민의힘인데 여기 보면 민주당 후보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김기현이가 5위지 않습니까? 여기서 1083표 받았어요. 야, 근데 민주당 1위가 216표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할까요? 왠지 알 것 같아요. 216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저런 정당을 지금 100석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건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정말 다시는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하지 말게 해야죠. 저 리스트에 여러분들 검색해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지금 조중동이 난리가 났어요. 불안하죠, 걔네들은. 이게 뭐 민주당 공천이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 됐고 막상 전국 1000명이 아니라 지역 구별 500명씩 해봤더니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애타고 있다.
그 조중동이 예타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중동이 오히려 추세를 만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결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 버린다고. 네. 저렇게 조중동이 애타게 이야기하면 지나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왜 여론조사 안 좋게 나오고 하면 언론에서 민주당 참패 이런 이야기 하면 투표를 하고 싶은 욕심이 사라지고 걱정만 되고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에 못 막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걔네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현실을 반영을 이야기를 해줘야 그나마 자기네들 지지층 결집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야 여당 쪽 후보들이 용산을 향해서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산이 조금 더 조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마련인데 하면서도 지들도 깝깝하죠. 이거 했다가 과연 역효과가 나서 정말로 자기네들 지지층들이 기가 확 꺾여버리면 어떡하나 하면서도 또 안 하면 또 대파 들고 설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으로 보냐면 야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폭망해. 이러다 그래서 다 투표장에 죽어야 되죠. 나와야 돼. 근데 저거 착각이에요. 최근에 무슨 뭐 정치평론가랍시고 나오는 사람들 보수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로서는 윤석열 심판 바람이 광풍처럼 불고 있어요. 말하자면 더 이상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이따가 여론조사 분석할 때 보여드릴 텐데 상당수가 이탈해 있어요. 내가 민주당은 못 찍겠으니까 투표장 안 나갈 사람들한테 아무리 저렇게 불러봐야 애타게 불러봐야 이미 죽은 자실 불알만지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 편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 편을 지켜주고 싶어야 지켜주지 나와서 내가 그날 아침에 하루 종일 푹 쉴 수 있는데 내가 품들여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기다렸다 한 표를 찍고 나가려면 내가 그 정도 희생을 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그 정도 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지켰다고 뿌듯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지금 윤석열이라든지 한동훈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내가 저 사람한테 한 표를 행사해서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 느낌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무엇보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나온 윤석열 그 지지율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60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지 부정평가 60을 지금 눈앞에 두고 총선을 하니 조중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서 동아일보 같은 데 보세요. 국민의힘이 90석에서 98석 우세, 민주당이 131석에서 160에서 우세라고 자기들끼리 분석을 해서 냅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위험하니까 보수층들 투표장으로 나와라고 선동하면서 추세가 될까봐 저 90석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한테 박빙 열세인 지역들을 다 우세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실제로는 70석, 80석밖에 안 나오는데 90석, 98석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100석 정도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잘하면 100석은 넘길 수 있어. 그러면 탄핵은 막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윤석열을 떠난 사람들 아까 그 여론조사 분석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한 것처럼 더 이상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할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만들어주면 더군다나 하나가 더 작동을 합니다. 난 대체 이자가 이 정권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노에 들끓는 사람들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해서 투표장 안 나갈 거래요.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200석 아니라 300석 한다고 해도 투표장 나갈 민심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걸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놓고 국민의힘이 겨우 지고 있는데도 우세라고 집어넣어가지고 90석에서 98석 우세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와라고 분석하는 건 조중동에 대가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분석은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4월 11일 총선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아,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리고 투표용지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만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지지층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마음속에 죽창 들고 나가서 저 나쁜 놈들을 다 쓰러뜨리자는 감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투표 동료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겼다 졌다. 새날 볼 때가 아니야 지금. 새날 볼 때 안 보셔도 돼요.
새날은 보시고. 아 그거 아니야. 이미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 아니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 같이 새날 보면. 보여주면서 해도 그치, 되고. 그치, 같이 보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잘생긴 남자 보이죠? 비기가 변호사네 이러면서 투표하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은 민주당 찍어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싫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떠나서 투표장에 나가라고 하면 그중에 30%만 국민의힘 찍고 70%는 민주당 찍는다는 원리를 이용하시라는 거야. 그 조금이라도 평상시 때 커피 마시다 보니까 옆집에 사는 개똥이 엄마가 윤석열 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근데 투표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투표장 나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찍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제 주변에 밭을 갈아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 다 갈아버렸더라고요. 갈아엎었어? 이미 다 갈아. 평상시 같으면 아이 나 믿고 한 번만 찍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 안 해도 야 가자. 그 투표는 우리는 투표율이 지난 총선 180석 얻을 때 66%였어요. 우리가 지던 대선이 77% 나왔어요. 77.7은 이재명 득표율이고 당대표 할 때 득표율이고 어쨌건 대선 때보다 10% 이상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목표는 71%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 분노 투표면. 그건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들이 가면 지난 총선과 달라진 점이 그거라고 하죠. 먼저 아는 척을 한다. 지지층들이 와서 다가와서 그렇죠. 다른 말로 아우팅하는 거예요. 난 당신 지지하고 있다고. 그런 선거 처음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하여금 윤석열 잡아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투표장 나가세요라고만 해도 우리가 매우 유리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 투표장 나가라. 그러니까 저번에 180석 얻을 때 66%였는데 71%로 한 5%만 올리면은 더 이상의 목표 달성을 할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박근혜 이명박일 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심판 투표 이런 건 없었거든요.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우리가 1석 이겨서 일당할 때도 그렇죠. 심판 투표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층이 상당히 쪼그라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 흐름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보수 정당이 이긴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현대 추세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쪼그라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최대 선거 투표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보수 세력의 괴멸의 시작점.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았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요즘 외치는 게 3년은 못 참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선거를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에 2배, 3배 이상 더 힘들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의 투표를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진짜로.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인증 딜레이가 어마어마할 네. 거예요. 나 투표 안 했는데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사회적 왕따인 거야. 아 빨리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보니까 보수 세력들은 사전투표 안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야. 아무리 봐도 한동훈이나 한교안이야.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하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들이 정권 잡았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윤석열 자기 대학교 동기잖아요. 근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랑 아주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투표일은 수요일 날이 휴일이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전투표율이 역대로 보궐선거 그렇죠. 중에 제일 높았고 그것보다 더 높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그 강서구청장 때보다 한 10% 이상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본투표율보다 한 40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71%는 우리가 거뜬히 찍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주위에 굳이 민주당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민주당 찍어달란 말하면 역효과납니다. 그냥 투표장 나가라고만 해도 우리가 이겨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리스트업 해놓은 윤석열 탄핵 사유만 98가지예요. 98가지. 100개가 다 돼갑니다.
거기에 누적돼 있는 사람들 보수 세력 중에 제가 알고 있게 한 30% 이상은 이탈해 있습니다. 이거 못 찍겠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김건희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건희가 아직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그거 부결된 이후에도 아직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보통 이런 선거 있는 날 아침에 일찍 대통령 부부 그렇죠. 투표하고 사진 찍고 내놓잖아. 그거 어떻게 할까? 사전 투표를 할까요, 말까요? 사전 투표는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당일날 마감 직전에 하지 않을까. 대통령 부부가 투표하는 장면이 TV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투표를 안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마음을 열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봐요. 김건희가 사진에 찍히기 싫어서 독일 등의 국빈 방문을 취소했잖아. 영향을 끼칠까봐. 근데 지금 일단 저쪽도 사전 투표를 하는 추세잖아요. 대선 때도 보면 김건희 나오는 순간 표 깎이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표 깎이는 소리가 팍팍 들리죠. 그러면 이렇게 혼자 나와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김건희는 안 나왔대가 또 화제가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투표를 왜 안 했느냐? 어떻게 대한민국 일명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안 했냐? 이런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사님 혼자 몰래 가서 하고 왔다 이렇게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국민의힘이 이기는 상황이 오면 김건희 여러분들 나대는 꼴을 보셔야 될 거고요. 보수층도 잘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해도 김건희는 나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닐걸요?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땐 대선 패배하잖아요. 아니 총선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봐 내가 걔한테 맡기지 마. 내가 나섰으면 이겼어 이럴 거야 막.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총선을 좀 압승을 해놓으면 볼만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굉장히 볼만해지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10일 날 11일 날 민주당이 이제 이겼다고 쳐. 그리고 국회가 개원하는 건 5월 말쯤 돼요. 5월 31일 정도 돼. 사실상 6월 달에 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압승이라는 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여론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 끝내라는 여론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국회에서는 그거를 바로 실행을 못 해요.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저 이채 양명주 등 관련한 특검도 시작을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선에 망해버리면요. 자기네들이 정치할 길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있고 또 현역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사람도 생겨요. 그러면 국회를 컨트롤하던 큰 힘이었던 용산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냥. 없어지지. 예. 우리가 저 새끼 따라가다가는 같이 망하게 생겼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만약에 윤석열이 끝까지 있다가 다음번에는 대선하고 그 다음에 총선입니다. 자기는 내가 정치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캐비넷에서 못 막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캐비넷이 문제가 아니지. 왜 그 나무 가지를 하나만 부러뜨리지만 몇백 개 못 부러뜨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총선이 끝나고 났을 때 펼쳐질 그 어떤 장면들 있잖아요. 즐거운 그러니까 상상. 대혼란인데 즐거울 거예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범야권이 180석을 했다고 쳐. 민주당도 과반하고 그래도 윤석열 임기 채우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반란표가 안 생길 맞아요, 수가 맞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이렇게 시끄러운데 즐거울 거라고 하는 게 멧돼지 총 맞으면 어떤지 보신 적 없죠? 고라니 잠깐만, 소리를 본 적이 내진 있는 않죠. 것처럼 저는 얘기하잖아. 본 적 있어요. 진짜? 네,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사냥을 했다고? 아니 제가 사냥을 한 건 아니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총 맞으면 그냥 조용히 깨꼴락 안 죽습니다. 돼지 멱살 소리. 꽥꽥 하면서 사방팔방 궁굴러 다니면서 하거든요. 돼지 멱살 그게 소리. 사회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전국이 희한하게 돌아갈 그렇죠. 절대 조용히 안 죽거든요. 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막 이제 뭐 선거법 위반이 어쩌니 뭐 누구 기소를 하니 많이 거기에다 막 재판들 막 잡히고 막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할 뭔가를 하려고 발광 지시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발악을 되게 하겠죠. 재밌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선일보가 보수층 결집을 한 말이긴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총선에 지면 윤석열이 사퇴해야 될 하야해야 것이다. 된다. 라는 이렇게 예. 이제 하야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하야 시킬 수 없으니까 투표장에 나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셨을 때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그래 내가 10표 책임진다고 생각하시고 주위 분들 투표장에 나가기만 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 선거 이길 거라고 자만해갖고 투표장 안 나갈 사람은 없잖아. 에이. 왜냐면 분노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분노 투표니까 내가 화가 나서 이 화를 풀어야 돼. 그래서 투표하러 나가는 거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은 1대 0보다 1대에 만약 우리가 먼저 골을 넣으면 예. 더 골을 넣어가지고 더 격차를 늘리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압승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죠. 맞죠. 자 투표장 나가고요. 우리가 2년간 괴로웠던 거. 전 개인적으로 대선 지고 났을 때 그 기억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요. 2년 지난 거죠. 너무 생생하고 놀랍게도 역사의 운명은 일정이 이렇게 잡히네요. 2년 만에 사실상 윤석열 정권 끝낸다.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말도 안 되게 그 12시쯤 돼갖고 역전 당했을 때 그 마차님이 우리가 울면서 놀랐던 이야기. 저 소주 4병 먹고 퇴근했어요 그날. 개표 방송하고. 그리고 방송을 한 10일 정도 쉬어볼까 했었는데 당장 아우성치는 댓글 들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 저 하루도 방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하고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메시지가 뭐였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대학 등록금 인상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자가 우리한테 보여준 것들을 보면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일하는 자아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사하고 지 마누라 수사만 하지 않고 나라는 다 망가지고 경제는 다 망가지고 민생은 파탄나고 이런 정권을 우리가 심판하려는 이 분노를 계속 간직하셔야 돼요. 윤석열이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지난 2년 중에 뭐 윤석열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렸지만 무엇보다 12구 참사가 가장 큰 생각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나님 수십 년간 이찍 지지했던 사람이 최근에 했던 말. 내가 아무리 저쪽 지지해도 윤석열이는 차마 찍을 수 없어서 지난 대선에 투표 안 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그냥 놀러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아주 분들 알아쳐도 돼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죠. 자, 은영이님, 그러니까 저 의사 집단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죠. 제 주변에 최소한 2,000명은 됩니다. 은영이님 고맙습니다.